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분석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조금 혼잡해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FOMC 경계감 그리고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 대한 부담으로 혼조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제일 빅 이벤트죠. FOMC가 27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번 FOMC에서 크게 변수가 생길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예상치만큼 흘러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가 된 후에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FOMC 일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나스닥 100 리밸런싱 이슈도 있습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는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100개의 우량 기업을 추정하는 지수인데요. 정기적으로 이 지수를 두고 분기와 연간별로 이 리밸런싱, 재조정을 조금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구성 종목에 대한 변경은 없고 비중 조정만 조금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혼잡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저 혼조세였고 최근에는 우리 시장과 조금 디커플링 됐었던 부분이 강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시장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조금 약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역대 4위라는 타이틀을 조금 걸 정도로 오늘 하락 순위가 조금 큽니다. 특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8배 이상 차이 나는 정말 무서운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수급 쏠림이 정말 심한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하고 양전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도 상승 종목 수가 100여 개뿐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2차 전지라든지 최근 잘 나가는 포스코 그룹주들만 조금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없는 수급마저 지금 시장에 조금 부족한 수급마저 다 빼앗기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보이는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지수일까, 큰 수치일까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숫자인데요. 너무나 큰 수급 쏠림, 너무나 올라가는 종목들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이는 안타까운 시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조금 쓸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수 체감이 많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서 투자자들이 조금 지칠 수밖에 없는 장이 연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5장 들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다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킨스 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흥정 업체인데 이틀 연속 하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9% 넘게 빠지면서 6,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훈 아나텍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8,9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래산업 보겠습니다. 최대 연 50만 톤의 나이지리아 리튬 광물 신사업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장에선 빠지고 있습니다. 15% 넘게 빠지면서 25,15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B2M 보겠습니다. 매각 공시 전에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선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5% 넘게 빠지면서 3,19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AI와 관련된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3% 넘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8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딥노이드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일까요?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데 연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공시가 조금 딥노이드한테 하락세를 조금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21일이었죠. 시간을 거래해서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한가 배경은요. 정시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인데 시설자금 58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 120원 등 총 178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이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따라서 이 유상증자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장에 좋은 이슈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발행 규모가요, 150만 주로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16% 정도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근데 딥노이드는 사실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빼고 지난 거래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저는 되게 매력적인 차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딥노이드가 챗 GPT를 시작으로 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한번 이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AI가 그냥 AI가 아니라 의료 쪽에도 또 수급이 붙으면서 의료 AI라는 섹터를 만들어내면서 수급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딥노이드는 폐라든지 척추, 흉부, 이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 CT 등 이 영상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판독하고 보조하고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솔루션으로 진행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날 이 유상증자 공시뿐만 아니라 호재거리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호재거리가 뭐냐면 딥노이드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응기술 개발 사업 국책 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3억 원에 이르는 이 사업 중에서 정부의 출연금은 100억 원에 이르렀는데도 투자자들의 투심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유상증자 때문에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재무적인 컨디션이 나쁜 기업을 선호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하락을 크게 한번 해준 다음에 양봉을 만들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어서 회복을 조금 잘 해주고 싶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또 최근에 의료 AI 쪽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좋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업은 맞습니다만 재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계속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적자,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영 별로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기업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또한 이런 재무 상태에서는 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조금 선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기회를 줄 때 조금 빠르게라도 청산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기 때문에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겠고,
다만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12,0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강하게 눌려진다라고 하면 그때 AI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 한 12,000원 정도를 조금 잡아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기준으로 오늘 사실 이 고점 부분이죠. 14,500원 목표가까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11,000원이죠. 61선. 그리고 전 저점, 그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서 11,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딥노이드에 대해서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지금 재진입을 하신다면 12,0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4,500원, 손절 라인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B2N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B2N 인수 목적 제1차 주식회사의 지배력 불안정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진짜 조금 저는 안타까운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조광호 B2N 대표가 지난 13일이죠. B2N 인수 목적 제1차 주식회사에 B2N 경영권을 넘기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 조 대표의 관계자가 가진 B2N 주식 지분 34% 정도를 367억 원이죠. 주당 3,464원에 매매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B2N의 행보 자체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시되기 전에는요, 2,100원, 2,3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조금 박스권 행보를 조금 보였던 종목인데, 지난 7월 7일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전환 자체가 처음 전환 청구된 시점 자체도 지난 10일입니다. 갑자기 큰 이유 없이 장중에 26% 이상 폭등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어떤 내부 정보가 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기가 조금 딱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영권 매각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정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주가의 매각 이슈가 반영이 되려면 공시가 발표되고 나서, 그러니까 13일 이후 14일부터 주가가 올랐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주가 패턴을 본다면 지난 7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어찌되었든 오늘 이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CD 전환사채 물량 출회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신뢰성이 조금 하락된 부분, 그다음에 추심 악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기타 법인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 시비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한 15%, 현재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하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졌는데요. 조금 복합적인 이슈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 기업도 안타깝지만 조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핸들링하고 수익을 보기가 저는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전 정보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환사채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가 상방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종목,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종목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도망가자 의견을 드렸는데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자고 한다면, 현재가가 한 3,150원, 그다음에 3,200원 이 박스권에서 조금 오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 안내를 드리겠지만
만약 이 종목을 다시 재진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가가 한번 확 눌렸을 때 재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을 했던 그 시점 이전 가격이죠. 한 2,500원 선에서 재진입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안전하게 3,000원 안쪽인 한 2,900원 정도, 그다음에 재진입 손절가는 2,300원 정도를 깔끔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의 경우에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재진입을 하신다면 2,500원 선에서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2,900원, 손절 라인 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훈 아나텍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5배 이상 폭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고 21일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동훈 아나텍은 지난 20일이었죠.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21일에 거래 재개를 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해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동훈 아나텍은 이 헬스케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간 주가가 5배 이상 폭등하는 움직임을,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투자 위험에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조금은 위축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기금을 주축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거친 매도세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정말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내놓으면서 이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이 투탑으로 조금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동훈 아나텍이 지금 한 19%,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시장을 조금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정말 역대급인 시장인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면, 또는 최근에 정말 강했던,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크게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물량 출회가 오늘 나온다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이 조금 수급 돌림 현상이 강하고 가는 종목들만 많이 가는 데다가 동훈 아나텍은 고점에 있는 조금은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 거칠게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거칠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고밸류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일단 저는 1차적인 조정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보통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번 했다가 1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상승세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오늘 많이 빠지니까 무조건적으로 도망가세요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사업이 조금 트리거로 작용을 했죠. 사액당 진단기기 디설라이트를 개발한 부분도 있고 2차 탐색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조금 짚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핵심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부품을 국내 자체 기술로 구현을 하면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용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조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버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2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가가 한 38,000원 선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일선과 11선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5일선, 11선이 한 번에 깨지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이 되니까. 따라서 이 5일선, 11선보다도 이 보통 이 21선, 이 골드라인, 황금선이라고 하죠. 이 21선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하는 부분도 저는 조금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21선을 완벽하게 깨지 않았고 21선을 닿지도 않고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동은 아나텍이 오늘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데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수급이 쏠림이 더 강하게 생겨서 만약에 21선을 조금 더 많이 뺀다, 21선을 밑으로 강하게 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한 33,000원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시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사실 오늘 시가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시가 부분이기도 한 45,000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1차적인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하면 전 고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조금 33,000원을 잡아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이 3만 원이라는 조금 상징적인 가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런 피규어 가격이 조금 깨지게 되면 큰 폭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은 아나텍이 3만 원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드 가격을 조금 강하게 이탈을 할 때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는 동은 아나텍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이 3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아나텍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33,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통해서 본부장님과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JYP 엔터부터 리뷰 부탁드릴게요. 9%대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네요. 네, 이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다시피 엔터주들은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 수익이 조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가 올랐는데 사실상 요 2거래일 동안 빠진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반도체나 2차전 쪽으로 완전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개장했을 때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수가 7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약간 수급이 단기적인 이탈이 좀 있으면서 좀 이 주가에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익권인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2K 관련된 기대감과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MSCI 편입 종목 중에 하나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돼서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A2K 영상도 벌써 이제 3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1편이 지금 460만이 넘어갔고 2편도 지금 한 360만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또 본격적인 이 개요가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지원자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정도에서 딱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확실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음반 매출이라든지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재계약 문제, 그리고 이제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는 이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엔터사주 중에서는 가장 이런 사업의 포트폴리오상 실적이 잘 나오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엔터주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이전에도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2K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 전 지금도 저가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 편들을 다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원했었던 그런 아티스트들이 뭐 한국어로 노래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 이제 느낌으로서의 음악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잘 이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정말 K-팝의 다른 또 느낌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엔터 산업 자체가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브랜드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 JYP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블랙핑크 리사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총리가 감사 인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거기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아티스트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음반부터 시작해서 실생활까지 정말 파급력이 세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JYP에서도 지금 스트레이키즈 뭐 앨범 판매량 거의 500만, 네. 초판이 500만 정도면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 커지면 커졌지 사실상 줄어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거기에 따른 실적은 따라올 거기 때문에 실적주로 계속 보셔도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는 실적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5월 1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스는 지금 수익률이 2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리뷰를 여러 번 좀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사실상 그때도 저는 이 종목의 상승을 계속 좀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가 매수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한 20% 정도 지금 상승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이 SP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이 겐트리 로봇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장에서 이제 자동화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의 활용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실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움직인 것도 뭐 출산이라든지 이 기초 이 근로 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로봇화에 대한 수요도들을 계속 높이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증설이 지금 정방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수요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1분기에 좋았다가 2분기 때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은 있지만 한번 힘을 응축해서 발산할 때는 정말 가파르게 이전에도 상승력이 나왔을 때 100% 순식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탄력도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지금 다시 고가 랠리를 만들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공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풍 순환매라고 짚어주셨네요. 사실 요즘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이제 지금의 시장 주도주를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랑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제가 이제 종목으로는 뭐 JYP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쪽에서 지금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쇼스키즈가 나오고 있고 LNF도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 실적 나왔지만 네. 실적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슈팅이 나왔죠.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상세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상 원래는 급등하다 실적이 이렇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원래 많이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면 그만큼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튬의 이런 확장 네.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안에서 이런 순환매 강력한 순환매 정말 자그마한 섹터와 종목에서 순환매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조금 이 힌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섹터 공개하기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이 네. 정도 이슈인가요?
사실상 제가 이 시간에서는 소개를 좀 많이 못 드렸는데 네. 오전 타임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왜 이 시간에 소개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같은 종목을 연달아 좀 네.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이제 소개를 요 타임에서는 좀 못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 종목을 제가 한 5월 달 말부터 계속 커버를 하면서 이 종목이 괜찮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일단 종합 상사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워낙 견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것만 보더라도 실적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항상 LX 인터내셔널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같이 가고 또 이제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종목과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NG 또 터미널 쪽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쪽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에 강한 섹터로 부각이 된 이유가 이제 수직 계열화에 따른 기대감이 펼쳐지는 상황인데, 그 중간 다리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요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리튬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부각이 받았는데 오늘 실적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나 모멘텀에다가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 이거는 사실상 안 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오늘 특히나 좀 급등이 나온 게 뭐 최근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네. 뭐 대부분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굉장히 좀 천천히 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좀 키 맞추기에 대한 수급도 좀 같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중간 라인 이상에서부터 사실 슈팅을 끌어온 거는 단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키 맞추기도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섹터에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쪽에 있는데 네. 뭐 그중에서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쪽도 사실 뭐 탄력도가 상당히 좀 좋죠. 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이런 쪽도 많이 올랐지만 뭐 알루미늄 쪽에서 대장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난 3월 달에가 4만 원이었는데 뭐 6월 달에는 14만 원까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쪽도 상당히 주가의 탄력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루미늄 쪽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조일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같이 삼알루미늄 슈팅이 나올 때 쫓아가다가 네. 이게 좀 못 쫓아가다가 이제야 막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키높이를 또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이제 조일 알루미늄과 사실 사마 알루미늄 좀 궤가 다릅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제 1차 벤더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롯데 알루미늄 뭐 이런 쪽은 이제 2차 벤더로 좀 보시면 되는데, 1차 벤더가 이제 원료를 조금 이제 납품한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수급적인 쏠림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이제 투자를 받은 건데, 단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권에서의 특히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투심에는 좀 강력한 자극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내에서는 지금 4번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의 또 매력도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랩 부분에서의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벤더들과 큰 계약을 하는데, 롯데 알루미늄과 지난번에 이제 1조 넘는 1조 400억 정도의 규모의 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관련된 알루미늄 부품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벤더들이 사실상 조금 더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요. 1차 벤더가 조금 더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알루미늄이나 기타 알루미늄 쪽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기조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조금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스트랩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조금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상 해외 기업이 한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조일 알루미늄이 한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에서는 과점 시장 중에서도 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반지 시장이라든지 2차 네. 전지 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화를 좀 넓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진 상황인데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력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저희 가격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조금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150원부터 3,350까지 뭐 지금보다도 한 1, 2% 정도 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로는 4,200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에 만약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5,000원대 이상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2차 목표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5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슈나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충분하지만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이전에 좀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와주던 그런 부분을 깨지게 되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요즘에 보면 원자재 이슈도 조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부장님. 그거 네네. 관련해서 좀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복구 사이트에 대한 이 보호무주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려다가 살짝 뺀 게 이게 네. 어느 정도는 사실상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말 급변을 하려면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정말 이제 또 이런 채굴광산들이 최근에 생산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압박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후 부분에서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뭐 예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일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생길 때는 조금 더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와 뭐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조일 알루미늄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살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엇갈리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75% 강세를 보이면서 2,629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연일 상승하더니 오늘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930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되네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브리핑 해주시는 사이에 오늘 상승 종목군들을 다 쭉 돌려봤는데 네. 뭐 대부분 2차전지 특히나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뭐 리튬주 중에서는 이제 급량이 좀 있었고요. 뭐 나머지는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일부 이제 실적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상승력만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종목 수가 그나마 장 초반보다 늘어난 건데 그럼에도 오늘 보시면 코스피 등락 상승 종목 수가 123종목밖에 되지 않고요. 코스닥도 213종목밖에 되지 않죠. 근데 지수는 오히려 코스피가 0.75%가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0.46%가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의 상승 종목 수면은 코스피, 코스닥 거의 다 1%대 후반 이상의 하락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지수가 안 빠졌다는 거는 결국에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정말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는 거고 일부 기업들에게 쏠렸기 때문에 이게 지수는 2,600대이지만 사실상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2,300에서 400 수준까지 빠진 정도로 주가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좀 잘 지켜봐셔야 되는 게 물론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반도체나 2차전지가 정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로 좀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정말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수급의 쏠림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의 코스피 양매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왜곡 현상이다라고 좀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오늘뿐만 아니라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상승 종목 수가 뭐 100개도 안 될 때도 있었고요. 뭐 한 200~300개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항상 지수는 상승권이나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종목군들 한번 싹 다 돌려보시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군들 대부분 정말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종목군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단기주 정도는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반 개별 종목군들 좀 소외된 섹터에서는 특히나 매수 동결에 따른 정말 이제 수급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왜곡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의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쏠림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수가 대다수의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에서는 지금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현상이 반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FOMC를 앞둔 관망세가 깃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7월 FOMC 개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님께서는 주도주 변동성 여부에 촉각을 세우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미리 일비는 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무리한 종목 교체나 손절보다는 관망이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 자체가 특정 섹터로 상당히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교체하기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들이 좀 있잖아요. 명확하게 좀 불안하고 어떠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좀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저번 주에도 좀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좀 특정 섹터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테마주적인 흐름에서의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과감하게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관망을 하시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만약에 다른 이 거대하게 들어와 있었던 자금력들이 지금 코스피가 18조고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14조거든요. 어느새 3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조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다른 섹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단기적인 조정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대응 전략들도 이럴 때 좀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짚어드렸는데 최양호 원장님께서도 빅 이벤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 사실 보면 또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뭐 사실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은 뭐 가장 먼저가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인데 뭐 거의 52bp 베이비 스텝을 좀 올리지 않을까. 25베이시스 포인트인 거죠? 네, 그 부분으로 사실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원달러 환율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거고, 물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이런 역전이 이 정도로 강화가 됐을 때서의 이런 수급 부담감들, 물론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전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전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는 조금 견조하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6월에 그 무역 데이터들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특정 실적주들이 특히나 기대가 됐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본 실적이 이제 다음 주 정도, 요번 주 다음 주 네. 사이로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의 이제 앞으로의 이런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시장의 이런 반도체 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매크로 지표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짚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돈이 계속 쏠리는 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는 일단 베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AI라든지 로봇 정도를 조금 붙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오늘도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수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특히나 좀 상승력이 장 초반에 뭐 10% 나온 종목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네이버의 하이퍼컬러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뭐 상당히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시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이슈나 이벤트가 상당히 많고 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조금 미국 쪽에서도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급등락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금 투자하고 계신 섹터에 좀 유명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날에서는 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세워놓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후 관련된 그런 이벤트라든지 또 이제 미국과 이탈리아의 이런 정상회의 같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 테마가 강력하게 또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테마가 하나 형성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테마주 형성이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하셔가지고 관련주들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번 한 주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계속해서 주도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AI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부장님. AI도 차기 주도주로 좀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만큼 전환기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상 키오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산료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흐름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이런 부재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관련된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로봇 쪽에 움직인다면 AI는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적인 생산형 AI 관련된 이벤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은 충분히 있는 섹터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또 로봇 섹터 자체는 그다지 힘을 내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짚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로봇 친화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 속에서 뭐 T-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서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앞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좀 드리게 되는데 출산율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노동력이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의 대체 품으로 로봇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5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섹터를 보실 텐데 이게 이전처럼 대기업 위주로 갈지 아니면 감속기라든지 원가 절감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는 로봇주부터 갈지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또 상장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부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관돼서 갈지 요거는 사실상 좀 아직까지는 예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조금 설정을 해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로 간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는 단연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처럼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주에 대한 생존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의 수익을 안겨줄 투자 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조정 후의 반등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폭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일 알미늄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2차 전지와 AI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